이번 이야기는 슈라 친구 막내 면회 갔다 오면서 하편입니다. 두 사람의 면전에 그러니까 막 비명소리에 고개를 들었는데 거기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리 크지도 않고 한 5m 안쪽에 작은 나무입니다. 그게 초소 쪽으로 굵은 가지를 쭉 내밀고 있었는데 그 가지 아래로 웬 시커먼 사람 형체가 대롱대롱 거리며 매달려 있는 겁니다. 더욱이 바람이 불 때마다 그게 대롱대롱 거리며 흔들리는데 완전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공포를 느꼈답니다. 그때 그 형체에서 칼을 끊는 비명이 터져나오면서 매달린 상태에서 두 팔로 호적호적 대는 겁니다. 이 비명은 박병장이 그대로 뛰어 넘어지면서 질렀던 거고 김병장은 그냥 뒤돌아 뛰었답니다. 자신이 뛰는 줄도 못 느꼈고 그 순간 공포감보다는 살아야겠다는 본능이 온몸을 감쌌다고 하더군요. 왠지 모르게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렇게 느꼈고 무조건 뒤돌아 서서 뛰었답니다. 바로 얼마 뒤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데 넘어지고 모구 칸에 무조건 기었답니다. 오직 머릿속에 있는 건 살아야 한다는 본능뿐이었고 눈에 들어오는 건 위병소 불빛뿐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진짜 본능적으로 움직였답니다. 마치 온몸에 엔돌핀이 폭발하다 터져나왔다고 해야겠죠. 감각도 못 느꼈다고 하더군요. 위병소까지 기어왔는지 날이 왔는지 도저히 못 느꼈다고 합니다. 위병소에 뛰어들어온 김병장을 보았던 최병장과 임병장의 말로는 완전히 흑투성이에 팔꿈치며 무릎이 피가 철철 흘렀다고 하더군요. 얼굴도 다 까져서 피가 흐르고 특히 무릎에서 피가 엄청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모습이 임병장이랑 최병장은 정말 무장공비가 나왔다고 했더랬죠. 막 최병장이 놀라서 고개를 돌리는 찰나 김병장이 피투성이 손으로 손을 꽉 움켜쥐는데 그 손아귀 힘이 사람 힘이 아니더랍니다. 온몸이 경직되고 그 눈도 사람 눈이 아니더랍니다. 이때 임병장이 김병장 어깨를 꽉 움켜쥐고 막 흔들자 갑자기 한숨을 팍 내쉬더니 풀썩 쓰러지더랍니다. 급히 보온병에 물 따라 물먹이며 벌컥벌컥 면목은 들이키니 멍해지더랍니다. 손이고 무릎이고 다 피가 흐르는데 근데 박병장이 안 보이길래 임병장이 물었답니다. 박병장 어딨노? 그제서야 김병장이 화들짝 놀래고 일어서더니 1초 속에 쓰러졌다. 귀신이다. 나무에 귀신이 매달려있다. 김병장은 완전히 얼이 빠져있고 횡설수설 하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라. 박병장 어딨냐고. 아마 1초 쪽에 쓰러져 있을 거다. 난 그냥 무서워서 막 뛰었는데. 도대체 뭘 봤길래? 어? 분명히 말하지마. 나무에 귀신 매달려 있었다. 진짜 거짓말 한 개도 안 보태고 부처님한테 맹세한다. 귀신이야! 귀신이라는 말에 임병장하고 최병장도 소름이 완전 올라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김병장의 상태를 보더라도 이게 제정신이 이 모양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몰골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박병장이 1초소 쪽에 쓰러져 있다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대충 휴지로 일단 김병장 상처 누르라고 했는데 얘 고통을 못 느끼는 건지 정신이 없는 건지 표정이 완전 무표정하게 굳어있더랍니다. 일단 김병장을 위병소에 두고 임병장이랑 최병장이 같이 1초소 쪽으로 손전등을 밝히고 전진해 갔습니다. 사실 김병장이야 소심하고 겁 좀 많고 박병장도 강심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최병장은 깡도 있고 기가 센 사람이었고 사람이 강직한 사람이었죠. 임병장도 그에 못지않은 사람이었고요. 두 사람이 손정도 밝히며 김병장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쭉 걸어갔답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참 한심한 놈들이라고 생각했었죠. 막 언덕을 돌아서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 같은 형체가 쓰러져 있어서 손전등을 비추니까 박병장이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그들이 들었다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았답니다. 일단 놀라서 허겁지겁 다가가서 살펴보니 다행히 숨은 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름 부르고 뺨을 때렸는데 일어날 생각도 안 하더랍니다. 할 수 없이 둘이서 양어깨에 들쳐매고 막 일으켜 세우는데 임병장이 들더미가 시큼해 느껴지는 것이 소름이 쭉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봤는데 야! 저기 뭐고? 최병도는 놀라서 뒤돌아봤는데 그 나무에 죽 늘어진 한 가지
위에 달빛에 사람 하나가 대롱대롱거리며 매달려 있는 겁니다.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더욱더 소름 끼치며 덜렁덜렁거리며 마치 그네가 삐걱삐걱 움직이듯이 출렁거리더랍니다. 둘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앞으로 엎어졌는데 일단 기었답니다. 둘이 같이. 박병장은 팽개쳐주고 너무 놀라서 본능적으로 그리 했겠지요. 잠시 최 병장이 벌떡 일어서서 손전등을 그 나무 쪽으로 비춰보았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이 매달려 있었는데 지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빈 허공만 있었던 겁니다. 임병장도 상체만 반쯤 일으켜 세워 바라보면서 손전등을 비췄는데 의심스러운 나무만이 바람에 휘청거리며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박병장을 양쪽에서 어깨동무하고 거의 달리다시피 이병소 쪽으로 뛰어가는데 정말 그때만큼 뒤돌아보기 싫은 적이 없었답니다. 무조건 정면만 보고 박병장을 양쪽에서 받치고 달렸는데 혼신의 힘을 내서 달렸답니다. 저 멀리 이병소 불빛이 어찌나 그리 멀게 느껴지는지. 이병소 안에 박병장 던져놓고 4명이서 한동안 말없이 주저앉았었습니다. 임병장이 일단 박병장에게 물모이고 그러고 하니 깨어났지만 사람 보더니 놀라서 한동안 어리둥절하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겨우 징징시키고 최병장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고 일단 김병장 상처를 대충 정리해놓고는 일단 따끈한 라면 한 반합 가득 끓여서 경을 까놓고 마셨습니다. 술이 좀 들어가자 마음이 진정되어서 시계를 보니 막 12시가 넘어서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대충 자기들이 10시 정도 내려갔고 이야기를 좀 하다가 김병장이나 박병장이 비명소리 확인하러 갔다가 김병장만 피토성이 돼서 돌아왔고 다시 임병장이나 최병장이 박병장 데리고 왔는데 거의 1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더군요. 김병장은 그제서야 고통이 밀려왔는지 인상을 오만상 쓰고 휴지로 상처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나도 봤는데 아직 안 믿겨진다. 분명 사람인 것 같았는데 돌아서서 손전등 비춰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나도 손전등 같이 비춰왔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없어졌더라고. 야, 우리가 잘못 본 걸까? 혹시 달빛의 주위 사물에 그림자가 꼭 사람처럼 보인 거 아닐까? 아니, 그럼 그 순간에 갑자기 사라지다니 말이 되나? 봐라 최병자, 내가 본 거에서 그게 여자인 것 같았는데 맞나? 그런 것 같더라. 원피스 무릎까지 내려오는 원피스 입고 있었는데. 아 맞다, 나도 아까 비명소리 꼭 여자 비명 같았더라고. 야, 그러면 누가 거기서 목매랐다는 거 아닌가? 아니, 누가 이 골짜기까지 와서 목매랐다는 거 말이나 되나? 야, 사람 비명소리 분명 맞는 것 같은데. 그날 4명 모두 위병소에서 밤을 보냈답니다. 물론 상황실에서는 보고를 했죠. 다음날 4명이서 아침 먹고 그 전에 김병장 의무실에 들려서 상처 소독을 했습니다. 일단 어두운 새에서 넘어져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었지만 식사 후 위병소를 환자 2명에게 잠시 맡기고 4명이 문제의 장소로 갔습니다. 나무가 덩그러니 서 있는데 대나에도 소름이 쭉 올라오더라고 하더군요. 여기저기 샅샅이 살펴봤는데 아무런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죠. 이렇게 말년병장 4명은 무사히 살아날 수가 있었고 그날의 악몽을 군생활 마지막 추억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박병장하고 김병장은 제대가 늦춰져서 잠수한 사건 때문입니다만 거의 2달 가까이 진행된 작전이 마무리되고 그러고 나서야 제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대 안에서는 이 4명의 무용담이 전설처럼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제대 당일자 부대원들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조촐한 저녁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진행된 저녁식을 끝으로 일단 부대원들은 모두 취침에 들어갔고 주임 상사가 저녁자들을 불러보아 끝내기 세주 파티를 열었죠. 사실 최 병장이 참 모범 병사로 일도 잘하고 주임 상사가 한턱 내는 거였습니다. 그때 우리 임모 동생이 군무 교대하고 뒷정리 겸 술자리에 끼게 되었죠. 그때 박 병장의 우스갯소리로 주임 상사 앞에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죠. 목매단 귀신 이야기를. 한동안 주임 상사께서 들으시더니 더욱더 기막힌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정말 소름지대였대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로부터 딱 신비였는자 30년대 중반쯤이었죠. 그때 9월 말 사단 훈련차 전 부대원이 다 부대 밖으로 보름간 훈련을 나갔습니다. 부대 경계는 말년병장 몇몇하고 환자들만 부대를 지켰습니다. 그때도 지금이랑 마찬가지였을 테죠.
한가한 토요일 오후쯤에 웬 아가씨 한 명이 면회를 온 거였습니다. 부대 훈련인지도 모르고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때 유병석 근무를 서던 말년병장 둘. 이 녀석들은 문제였습니다. 소위 군에 들어오기 전에 안 좋은 일을 하다 어쩔 수 없이 군에 들어온 반사회적인 문제아들이었습니다. 이미 부대 내에서도 아무도 못 말리는 도라이 2명이었습니다. 정말 아랫사람들 갈굼하는데도 도 같은 밑에 장병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명이 높은 두 놈이었죠. 솔직히 군에 들어오기 전에 깡패나 건달짓을 심하게 해서 군에 들어오게 된 케이스였죠. 처음에 이 아가씨 유병소에 앉혀놓고 훈련이어서 면회 안된다, 부대 사람 하나도 없다, 잘못 왔다라고 농담 좀 하다가 돌려보낼 참이었는데 흑심이 발동된 거죠. 아가씨가 너무 이뻤고 그의 보기 드물게 곱게 차려입고 그것도 혼자 애인 면회 왔으니 이 녀석들 괜히 심술도 발동되고 일단 사원실에서 연락도 안 한 상태라 그냥 돌려보냈고 뒤돌아가는 아가씨 뒷모습을 보자 악마로 돌변한 두 놈이 그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강간을 해버린 겁니다. 그 장소가 바로 산 언덕 모퉁이를 돌아서 1초소 쪽이었습니다. 여자는 얼마나 발악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일을 끝낸 후 그냥 되돌아가라, 여기 있었던 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애인 누구냐, 만약 오늘 일 누구한테 이야기한다면 네 애인 완전 군생활 못하게 죽여버리겠다 등 가정 협박을 해서 그 아가씨를 돌려보냈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시간이 지나갔고 훈련 끝나고 며칠 뒤 이 두 놈은 제대를 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계 진지공사가 있어서 각 소대 건물 내외가 수리 및 보수 작업을 하고 곧 있을 동계 훈련을 대비해서 평소 안 쓰던 부대 외곽 제초 작업 및 보수 작업을 하러 일단 작업병들이 1초소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을 돌아서면서 그 나무에 목매단 여자 시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두 놈이 사고치고 제대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그 두 놈은 그 아가씨가 돌아갔겠거니 했는데 그 아가씨는 바로 1초소 쪽에 그 나무 위에서 가지고 있던 스카프로 목매달고 자살해버린 겁니다. 그 나무 아래쪽 아래 뾰족한 돌이 비스듬하게 서있었는데 그 돌 위에 올라가서 그 나무 가지에 스카프를 매달고 목에 걸고 뛰어내린 거였습니다. 물론 헌병대에서 사건 조사 나오고 그 여자 애인이 이 부대 사람이었고 집에서 면회 간다고 혼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신고 냈었고, 물론 그 애인도 부대 안에서 자신 면회 왔다고 집에서 출발한 애가 사라져버려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답니다. 물론 부대에도 연락해봤지만 그 사건 당일날 그 두 놈이 사무실에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대에서도 알 수가 없었죠. 사건 수사한 결과 애의 두 녀석이 덜미를 잡히게 되었죠. 물론 헌병대로 끌려갔습니다. 아직 완전히 사회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들 죄명이야 강간치사상입니다. 강간치사상입니다. 지들이 사람 죽게 만들었는데 일단 자살이었기 때문에 죄명은 강간치사상으로 몇 년 살다가 나오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 되는가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상원실에서 걸려오는 전화. 여보세요. 사람 비명소리 들린다고. 특히나 가을비 내리는 9월 말이 되면 여지없이 비명소리 들린다고 이병소 쪽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부대에서 좀 그런 소문이 퍼지자 군기가 해이해졌다고 대대장이 화를 냈습니다. 하루는 간부가 직접 이병소 근처에 동참을 했는데 또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직접 사병을 이끌고 소리의 출처를 찾아갔는데 그때 목격을 한 겁니다. 중대장이랑 사병 둘이 나무에 목매단 귀신을. 더욱더 소문이 부대를 휘감자 대대장이 특별 지시를 내렸고 주임 상사가 직접 날 잡아서 무당 데려다가 원호를 달래주고 제의를 지냈답니다. 그때 무당이 그 돌을 파내라고 해서 그 여자가 그 아가씨가 올라가서 죽었던 돌을 파냈답니다. 사실 주임 상사가 나무까지 잘라버리려고 톱까지 가지고 왔었는데 무당은 절대 나무는 자르지 말라고 했답니다. 만약 나무까지 자르면 자신은 감당 안 된다고, 부대를 옮겨야 될지도 모른다고 엄포를 해놔서 나무는 자르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냈는데 주임 상사는 이 부대만 거의 20년째 그렇게 구모하신 분이라서 90년 초입 때 다시 한번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거였죠. 그때마다 한 번씩 날 잡아서 제일 지냈는데 주임 상사께서 흘러가는 말로 그러시답니다. 몇 년 전 조용하더니 또 시작이네.
또 죄를 한번 올려야 하나. 이제 그만 원한 정리라고 갈 때도 됐는데 말이야. 그리고 이목은 동생을 보면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이놈들은 내일 제대하지만 너 임마 혹이라도 부대 소문내면 너 가만 안 둔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 한쪽 귀로 흘려라.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목은 동생은 주임상사의 엄포를 충실히 지켰고 그 주의 일요일 주임상사가 무당 한 명을 데리고 언덕 쪽으로 가는 것을 연병장에서 축구하면서 보았죠. 대부분 사병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사건 잘만 알고 있는 이 녀석만은 달랐죠. 물론 다른 사병들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구 떠들었다가 혹이라도 주임상사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작살 날 테니까요. 이 녀석 그동안 이야기하고 싶어서 얼마나 근질거렸겠습니까. 우리를 보더니 장난해 개 만났는데 그렇게 떠들어 대더만요.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쇠주를 마시댔는지 정말 간만에 거나하게 취했더랍니다. 11월에 다가가고 12월에 오는 요일인데 술집에서 나오니 폭포수같이 눈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그 이후로 무사히 군생을 마치고 사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마지막 제대할 때 그 이야기를 내무반에 쫙 전파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